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고려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몽골을 막기에는 몽골의 세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박서라는 분이 귀주성에서 몽골군과 싸우기도 하긴 합니다만, 박서의 귀주성 전투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몽골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고, 그럴 수 있는 국력의 차이는 아니었고, 결국 우리가 몽골 애들에게 강화를 맺고 얘들에게 사실상 강화를 맺고 돌려보내요. 이때 몽골 애들이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의 조공을 감독하기 위한 관리를 하나 놔두고 가는데 얘가 다루가치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몽골 쪽에 조공을 바치게 되면 이 조공의 상태라든지 수량을 감독하는 몽골의 감독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차 침입으로 지금 보시는 다루가치가 파견된 거예요. 됐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몽골의 곡물 요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 같은 농경민족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같은 농경민족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지역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삼국시대 볼 때 맨날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민족융합 정책이에요. 그 지역에 살아야 되니까 그 지역의 토착민들과의 사이가 악화되는 걸 별로 좋아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유목민족은 아니에요. 유목민족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목민족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을 정말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딴 지역으로 가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몽골의 조공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 집권자는 최후였고요. 이분도 한 성격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들도 군인들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니까. 결국 최후가 몽골과 전쟁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 강화도로 천도해버렸어요. 고려가 국가가 수도를 옮기는 걸 천도라고 불러요. 왜 강화도로 갔겠어요? 지금은 강화도하고 육지가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다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도는 말 그대로 섬이란 말이에요. 이 몽골 애들이 대륙에서만 싸웠기 때문에 바다에는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다 건너인 강화도로 들어가 버렸고, 강화도로 들어가게 되면서 몽골이 이 바다를 못 건너요. 이 강화도와 본토가 우리나라 한반도가 그렇게 큰 바다가 있진 않은데 이 바다를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는 강화도로 들어갔는데 나머지 한반도에는 여전히 피지배 계층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지도부였던 강화도로 최후가 지도부를 옮겨버린다는 이야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몽골과의 항전을 결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몽골군이 계속 고려를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2차 침입이 있어요. 우리가 강화도를 피난을 가고 몽골의 2차 침입이 있었고, 이때 이 몽골의 사령관이 살리타라는 애였어요. 그래서 몽골군이 남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몽골이 어디로 왔냐면 처인부곡에 와요. 향부곡소 할 때 그 부곡이에요. 그래서 살리타가 송사령관이 몽골군이 남하를 해서 처인부곡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처인부곡 사람들은 몽골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전쟁을 피하려고 마을을 비우고 마을 뒤에 뒷산으로 피난을 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이니까, 민간인이니까 전투력은 없어요. 그럼 그냥 지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살리타가 자신들의 몽골군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고 뒷산에 있는 처인부곡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엔 스님이었던 김윤우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김윤우라는 분이 활을 굉장히 잘 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화살로 여기를 지금 고려를 침입하고 있었던 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활로 사살해버려요. 그래서 살리타를 죽여버렸어요.